선물 옵션 거래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대표적인 투자 방법입니다. 잘 모르고 투자를 했다가는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TV 김용각 기자입니다. 오늘은 선물 옵션 거래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선물 옵션 투자에 대해서 들어봤을 텐데요. 선물 옵션 투자는 대표적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투자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변에 선물 옵션은 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기에는 매우 위험한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투자를 할 때 보면 선물이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하죠. 그래서 개념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럼 먼저 선물 거래라는 건 쉽게 말해서 미리 정한 가격으로 미래에 거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도 어려울 수 있는데 선물의 거래의 개념 자체는 멀지 않은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쌀과자를 만드는 사업을 하는 기업인입니다. 그러면 쌀과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쌀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농사라는 게 흉작인지 풍년인지 1년 뒤에 가격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1년 뒤에 이 가격에 쌀 거래를 합시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요즘 쌀 가격이 20kg에 한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쌀을 20kg당 5만원에 거래를 하기로 약속했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런데 1년간 태풍이 엄청 와가지고 농사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쌀 가격이 급등을 하겠죠. 그래서 쌀이 20kg에 막 10만원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쌀을 20kg에 5만원에 거래를 하기로 이미 약속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싼 가격에 쌀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만약에 흉년이 아니라 풍년으로 쌀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가격이 4만원까지 떨어졌어도 저는 5만원에 사기로 약속을 해뒀으니까 계약대로 사야 됩니다. 이때는 남들보다 조금 비싼 가격으로 쌀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업인 입장에서는 미래의 쌀 가격 변동폭이 클 수 있는데 이 변동폭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쌀 가격이 급등하면 남들보다 조금 더 싸게 사는 거고 하락하면 남들보다 조금 더 비싸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먼저 정한 가격으로 거래를 하는 것을 선물 거래라고 합니다. 선물 거래는 거래소가 중간에 껴서 거래를 도와주는데요. 한국거래소에는 일단 상품 선물이 있습니다. 농축산물이나 에너지, 금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선물 거래를 하는 겁니다. 또 달러나 엔화 같은 통화, 코스피 200 같은 주가 지수, 그리고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거래도 있습니다. 주식으로 선물 거래 예를 들어도 똑같습니다. 주식 선물 거래라고 하면 나중에 이 주식을 한 주당 얼마에 거래할게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라고 표현한 이 미래의 시점에 주식의 한 주당 가격이 어떻게 변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사전에 내가 얼마에 사겠다고 계약을 한 가격에 거래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을 한 주당 1,000원에 판매하는 선물 계약을 체결했으면 미래에 이 주식의 가격이 2,000원이 됐어도 1,000원을 받고 팔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식을 판 사람 입장에서는 2,000원에 팔 수 있는 주식을 1,000원에 파는 셈이 됩니다. 손해죠. 이렇게 미래에 정해진 일정 시점에 현재 정한 가격으로 서로 사고 파는 계약을 선물 거래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는 선물 거래가 별거 아닌 것 같고 별로 위험한 것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제부터 이 선물 거래가 왜 위험한 거래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지수도 선물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코스피 200 지수를 대상으로 선물 거래를 한다고 하면 일단 단위가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1계약을 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1계약의 가격은 지수에다가 거래 승수라는 걸 곱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최근 코스피 200이 430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다가 거래 승수 25만원을 곱합니다. 그러면 1계약의 가격이 1억 원이 넘죠. 이 거래 승수는 거래소에서 만든 규칙인데요.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서 거래소에서 정한 규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다시 코스피 200의 1계약이 1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을 살 때 우리가 1억 원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증거금만 냅니다. 보증금 성격으로 일단 증거금을 내고 1계약을 사는데 이때 필요한 돈이 약 10% 정도 됩니다. 그러면 대충 한 1,000만 원 정도 들겠죠. 레버리지가 엄청납니다. 1,000만 원으로 1억 원의 자금을 굴리는 셈이니까요. 실제로 지수가 1포인트만 올라도 거래 승수를 생각하면 25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10포인트 움직였다 이러면 25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겠죠. 증거금 1,000만 원으로 투자를 하는데 25%의 변동폭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직도 감이 안 오는 분들을 위해서 어제 하루 코스피 200을 보면 녹화일을 기준으로 어제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해서 1.04포인트 올랐습니다.
또 5월만 봐도 하루에 6, 7포인트씩 오르고 내린 거래일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코스피 200에 투자를 하는 건데도 큰 레버리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선물 거래의 위험성이 매우 큰 겁니다. 정확하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또 투자자들의 피를 말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정산입니다. 주식은 존버가 가능합니다. 손해를 봐도 팔기 전까지는. 그런데 이 거래는 증거금을 일일 정산합니다. 그래서 증거금을 내가 채워넣지 못하면 강제로 청산을 당합니다. 강제 청산을 당했다는 표현 최근에 꽤 여기저기서 들어볼 수 있는데요. 이럴 때 강제 청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금 이상의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옵션 거래도 있는데요. 옵션 거래는 주식이나 주가 지수 등을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미래의 특정 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이 권리 자체를 거래하는 계약입니다. 보통 아파트 분양권으로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붙기도 하잖아요. 이 아파트를 나중에 10억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1억을 주고 샀습니다. 나중에 아파트 가격이 11억 이상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거죠. 실제로 아파트 가격이 12억이 됐다 이러면 그 아파트를 사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려고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폭락해서 5억 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굳이 내 권리를 행사해야 할까요? 10억 원에 사면 사자마자 아파트가 5억 원이 되는데 안 사야겠죠. 거기다가 나는 권리를 사는데 1억 원도 썼습니다. 그러면 총 11억 원을 써서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해야 됩니다. 1억 원짜리 내 권리를 포기할게. 이렇게 해서 나한테 유리하면 행사를 하고 불리하면 행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1억 원만 날리는 거죠. 옵션은 권리잖아요. 그래서 옵션을 매수한 사람은 만기 시점에 자신이 구입한 옵션을 판단해서 나한테 유리하면 행사를 하고 아니면 행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선물은 그 계약을 이행해야 되는데 옵션은 권리니까 나한테 불리하면 꼭 행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선물과 옵션의 차이입니다. 콜옵션과 풋옵션 이런 표현도 들어보셨죠? 콜옵션은 살 수 있는 권리, 풋옵션은 팔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콜옵션은 살 수 있는 권리니까 주가가 올라갔을 때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분양권을 예로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권리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나는 더 저렴하게 사는 겁니다. 풋옵션은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선물 옵션에 대한 구조와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으면 어차피 하지도 않을 건데 공부하기 귀찮다 이럴 수 있는데요. 혹시 내 마녀의 날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어로는 쿼드러플 위칭데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주가지수 선물과 옵션, 개별 주식 선물과 옵션 이 네 가지 파생 상품 만기가 겹치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보면 3월, 6월, 9월, 12월 둘째 목요일인데요. 그러니까 이달에도 네 마녀의 날이 있습니다. 보통 이 쿼드러플 위칭데이에는 주식시장에 매물이 쏟아져 나와서 투자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날은 주식시장이 혼란스러운 날이 되겠죠. 이렇게 선물 옵션도 주식시장과 연관이 돼 있으니까 확인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선물 옵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선물 옵션을 투자하다 보면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고 또 원금 이상으로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개념은 이해하되 투자는 꼭 내가 해야 할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이 되는 정보 돈터치 매일경제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